그랬는데 갑자기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새벽 12시에 도어락을 여신 거예요. 연 거예요, 그 침입자가. 안녕하세요. 간호사 알바생 나나입니다. 오늘은 LH 행복주택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그리고 참고해야 될 것들 모아서 Q&A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를 적어왔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얘기 드릴 게 많아가지고 제가 핸드폰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먼저 임대료, 가장 궁금해하셨던 게 임대료와 관리비 관련해서인데요. 일단 임대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을 했어요. 최대 전환한 게 2,244만 원으로 제가 최대로 전환을 했고요. 임대료는 63,5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이체를 걸어놨어요. 자동이체 걸어놓고 그리고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서비스로 받게 되면 500원을 할인해주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내는 임대료는 63,000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관리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LH 아파트이다 보니까 아파트 아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통해서 우리 집 관리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쭉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달 이게 날라오다 보니까 뭐 전기세는 얼마였고 가스비는 얼마고 난방비는 얼마고 이게 쭉 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보기가 편해요. 그걸 통해서 확인한 걸로는 제가 입주한 달부터 얼마가 나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입주한 게 10월이고요. 작년 2023년 10월 20일에 입주를 했고 그 달 나온 건 총 19,180원이 10월에 청구가 됐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청구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게 제가 10월에 거의 이제 이 집에 거의 산 게 얼마 안 돼요. 뭐 11월 달도 마찬가지로 12월 달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집에 거의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관리비가 얼마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월 같은 경우에는 57,680원이고요. 그리고 12월 56,740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애매한 게 온전히 한 달 동안 이 집에 거주를 함으로써 제가 지금 청구된 금액이 아니에요. 제가 11월 달에 중순에 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갔다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또 비웠었죠.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또 돌아오게 돼가지고 또 그러고서 또 뭐 연말이다 뭐다 해가지고 집을 비우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실질적으로 산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되게 적게 측정된 거라는 점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겨울에 제가 한 달 빡빡하게 뭐 난방도 틀고 전기도 쓰고 물도 쓰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마 8, 9만 원 정도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달 제가 제대로 살아보고 제대로 이 집에 거주를 했다 싶을 때 제가 제대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이용료, 이것도 제가 요리를 잘 안 해먹었어가지고 11월 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 집에서 쓴 금액은 단돈 830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제가 이 집에 와서 층간소음 때문에 좀 위협을 느꼈던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었고 사실은 이제 물건 드릴 게 되게 많았어요, 초반에. 그랬기 때문에 되게 조금 좀 소란스럽기는 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아랫집에 당당하게 뭔가 가타부타 이렇다, 난 당당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어떤 그런 자신감은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조금 그 이사 오는 달에 조금 우당탕당 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입주하고 나서 한 11월인가? 그때도 제가 아직까지 물건을 다 들여놓지 못한 상태여가지고 일단 조금 약간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조금 이제 최대한 조심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LH 아파트 특성상 이게 방음이 잘 안 되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뭘 했냐면은 전자레인지인지 아니면 매트리스 밑에 까는 그 깔개 있잖아요. 그 토퍼 밑에 까는 그 나무로 된 깔개를 깔았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의 어떤 우당탕탕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한 12시쯤인가? 이제 침대에 누웠어요. 갑자기 저기서 인터폰이 울리는 겁니다. 새벽 12시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지금 솔직히 택배 올 것도 없고 그리고 요즘은 택배 다 그냥 벨 안 누르고 그냥 놔두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쿠팡 시켰다고 해도 보통 새벽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배송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새벽 12시가 넘어서 배송이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일단 없는 척을 했습니다. 집에 이제 숨어가지고. 근데 불도 껐어. 혹시나 몰라가지고. 불을 끄고 아주 조용한 듯이 아주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문을 두드리길래 뭐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갖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쥐죽은 듯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인터폰 울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예 저 밑층에 그 현관 비밀번호 누를 때 있잖아요. 그 택배 아저씨분들 뭐 새벽 배송할 때 왜 그거 누르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 진짜 현관문, 그러니까 바로 현관문에 바로 옆에 이제 벨을 누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벨을 누르거나 아니면 경비실 호출, 아니면 그 이웃집 호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어요. 이웃집 호출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혹시 경비실 아저씨가 뭔가 나한테 이제 그 관리실에서 얘기할 게 있어가지고 뭐 급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와가지고 뭐 벨을 누르기는 했는데 이 사람이 잘 수도 있으니까 그냥 똑똑똑만 하고 간 거구나. 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뭔가 똑똑똑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벨을 누르면 되지. 그래서 그 사람의 그냥 얼굴도 못 본 거예요. 벨을 누르게 되면은 이 사람의 얼굴까지 딱 뜨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문만 두드리고 갔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 사람의 형체, 뭐 외관이 어떤지 이런 걸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경비원인지 뭐 관리실 뭐 직원분인지 아니면 이웃집 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상태로 끝이 났죠. 자, 이렇게 11월 달에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소동이 일단락되고 나서 몇 주 뒤에 또 똑같이 인터폰이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냥 그 얼굴이 안 뜨는 거예요. 보통 밑에 현관 비밀번호 거기에서 벨을 누르면 얼굴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관문 그 벨도 마찬가지고요. 얼굴은 안 뜨고 그냥 호출이 되었습니다. 호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만 계속 나고 얼굴이 전혀 뜨지 않는 거죠. 알고 봤더니 제 바로 아랫집에서 전화를 건 거였어. 그러니까 이웃집 호출로 저를 부르신 거였던 거예요. 이게 말로만 듣던 층간소음의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 친구가 같이 있었거든요. 아, 네. 아무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났어요. 무서워라. 아무튼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신 그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다짜고짜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그날도 사실 좀 정말 죄송스럽긴 한 게 뭔가를 좀 옮기고 있긴 했어요. 정말 저희는 살살 옮겼다고 했는데 저희가 발망치였나 봐. 발에 망치를 닿았나 봐요. 도대체 뭐 하길래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뭐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림도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엄청 무서웠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11월 달에 인터폰을 제가 못 받았잖아요. 그냥 쥐죽은 듯이 숨어있어요. 근데 그걸 천만다행이라 제가 생각하는 게 진짜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진짜 똑똑똑 진짜 집 방문까지 하는 게 새벽 넘은 시간에 그렇게 남의 집에 그냥 급 방문해가지고 문만 두드리고 가는 게 벨을 누르시던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진짜 저희 집 현관문 손잡이라도 돌려봤으면 저 진짜 기겁할 뻔했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 집 짐 좀 옮긴다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계속 아니 뭐 한다고 또 계속 그런 식으로 막 화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너무 당황했죠. 그치만 이제 침착하게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저희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러고 그냥 이제 어쨌든 일단락이 됐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이제 아랫집에서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근데 다행도 다행인 게 그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필리핀으로 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부산으로 또 뭐 갔죠? 그러느라 집구석에 붙어있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구석에 사람이 없는데 뭐 발망치고 뭐 그럴 소리 들을 그게 있었겠어요?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되게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LH 아파트 자체에 이제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 게 어떤 분이 여러분의 주거 침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LH 아파트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그냥 나가신 그런 유형이세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뭐 첫 번째는 현관문을 뭐 누군가가 진짜 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거 침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어락을 띡띡띡 눌렀대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어떤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러면 좀 잘못 누를 수 있잖아요. 이게 내 집인가 하면서 이제 구분을 못 하셔가지고 잘못 누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약간 그냥 가만히 계셨다고 해요. 근데 도어락을 여신 거예요. 연 거예요. 그 침입자가. 그래서 집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너무 놀라서 누구세요?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도주를 했대요. 놀라서 이 사람도.
근데 그 도어락 딸 되게 자신은 있으시면서 아니 그러고서 들어왔을 때 사람 있으니까 냅다 튀어버리는 그런 건 또 뭐죠? 아무튼 되게 이상하신 분이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새벽에 또 찾아오셨대요. 그 비밀번호를 바꾸셨겠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이제 그때는 이제 못 맞추고 되게 그냥 여러 번 시도를 하시다가 그냥 가셨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집 안에 있는 사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진짜 소름 끼쳐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그리고 가정용 CCTV까지 설치를 하셨다고 해요. 사실은 복도에 저희가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LH. 그게 사생활 침해 그런 법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복도에는 이제 LH가 직접 설치한 CCTV는 없고 어쨌든 이분은 가정용 CCTV를 설치를 한 겁니다. 너무 소름 끼치는 게 그래서 그분이 그 CCTV를 다 확인을 하셨는데 그 집 앞에 와 있는 택배를 다 하나하나 확인을 했고 자기 지문 안 남기려고 이렇게 닦더라. 비밀번호 몇 번 이렇게 시도하는 그런 행적이 보였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또 CCTV가 있는 걸 알았는지 계속 CCTV를 의식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쨌든 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니까 이제 형사님도 오시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얘기를 하고 최선을 다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정말 그 한 달 만에 여러 번의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해요. 불과 한 달 만에. 그거 아시죠? 아무리 경찰에 신고를 해도 스토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확실하게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되게 조금 어렵다고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도 되게 마찬가지셨나 봐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어떻게 확실하게 뭔가 안전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LH를 떠나게 됐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제 LH는 다 문고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고리 꼭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도어락 설치하신 분들은 뭐 락을 걸거나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집 앞에 보통 쿠팡 같은 거 집 앞으로 배송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때는 이제 물건이 좀 뜯겨져 있거나 그러니까 손상된 물건을 받아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대요. 약간 고가의 물품이면 구멍을 내서 본다든지 고가의 물품이면 훔쳐가기도 한다든지 왜냐면 복도에 CCTV가 없기 때문에 가방에 넣고 그냥 숨길 수 있는 어떤 물품 정도의 고가의 물품 많잖아요. 뭐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뭐 핸드폰이라든지 그냥 가방에 숨기고 그냥 내가 그냥 뭐 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전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아무리 CCTV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왜 LH가 CCTV를 안 달아주시는지 저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현관 앞에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LH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토킹 같은 거 되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 내에서. 아니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공지서를 붙이셨어요. 어떤 분이 스토킹을 당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셨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이게 뭐 층간소음이니 뭐 서로 이웃 간에 이제 조금 배려를 좀 부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공지문을 그렇게 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경찰 부르신 당사자께서 굉장히 이제 조금 그건 아닌데 나는 이거 층간소음 때문에 신고한 거 아닌데 나 스토킹 때문에 신고한 건데 직접 신고를 하신 분이 이제 재공지를 조금 부탁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네, 해명을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관리사무소 측에 이제 얘기를 하셔서 아무래도 이제 그 관리사무소 측에서 원래 처음에 공지는 뭐 층간소음으로 이렇게 고지를 했으나 그게 아니었다. 뭐 정정하겠다. 이런 글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LH가 좀 외풍이 많이 들어오는 단점이 있어요. 이제 왜 외풍이 들어오는지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이나 그냥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복도가 창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근데 LH 같은 경우에는 방화의 위험성 때문에 창문이 조금 뚫려 있어요. 창문이 달려있는 데가 있고 그 윗부분은 창문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뚫려있는 채로 되어 있어요. 아예 창문이 없거든요. 불이 났을 경우에 이제 이쪽으로 대피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람이 엄청 불거나 하면은 엄청 외풍이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기는 한데 겨울이나 이제 이렇게 바람 많이 부는 날에는 정말 춥거든요. 그리고 바람 소리도 엄청 많이 들리고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눈이 오는 날에는 그 눈이나 비가 전부 다 그 창문 없는 그쪽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바닥이 다 젖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외풍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문풍지를 사서 현관문에 꼭 붙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도 처음에 이제 10월달쯤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거를 못 느끼다가 이제 겨울에 오니까 그게 확 느껴져가지고 다이소에서 사다가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효과가 참 좋아요. 바람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주무실 때,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거 있잖아요.
문을 그냥 닫아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쪽에서도 이제 참기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도 꼭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난방 텐트. 이게 제가 산 난방 텐트인데 너무 좋아요. 이걸 바로 제가 저만의 동굴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겨울에도 양말 벗고 잘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뜨끈뜨끈하고 이 난방 텐트에다가 두꺼운 이불까지 덮으면 너무 따뜻합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불 때가 있어요. 이게 간절기, 환절기가 되면은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이게 뭐 봄 될 때 이럴 때 바람이 엄청 많이 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 환풍기 있죠? 현관문에 달리는 환풍기 그때 제가 보여드렸는데 거기로 바람이 새면서 무슨 방귀 소리 같은 게 납니다. 저는 처음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저는 처음에 방화문이 열려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환풍기에서 바람이 통과하면서 이제 좁은 구멍을 왜 바람이 통과하면 소리가 휘잉 하고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마치 방귀 소리처럼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자다가 그 소리를 듣고 진짜 깜짝깜짝 놀라서 잠이 다 깨버리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았고 사실 저는 겨울을 너무 싫어해요. 추운 걸 너무 싫어해서 저는 환풍이고 뭐고 그냥 저걸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냥 구멍을 다 막아버리고 그랬더니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시면 테이핑을 다 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자기기가 다 옵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몇 개 구비를 하셔야 돼요. 그 LH 공고문 떴을 때 가장 좁은 평수로 제가 들어온 거거든요. 가장 좁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는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세탁기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옷장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LH도 있기는 한데 저희 LH는 없어가지고 사실은 이 옷장을 그냥 신발장 대신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근데 요즘에는 당근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당근에서 저는 전자레인지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당근에서 중고 제품으로 사도 괜찮다. 나는 그런 거 괜찮아. 하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불편한 점은 뭐냐면 관리사무소에서 좀 방송을 하실 때가 있어요. 거의 뭐 오전 그리고 저녁 6시쯤 이렇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놀라 자빠질 정도로. 아니 뭐 좀 오바긴 한데 오늘 연차를 썼고 집 밖을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 그리고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뭐 6시쯤에 좀 잠을 들려고 누웠어요. 근데 갑자기 방송을 해. 그러면 진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분리수거가 정해진 날이 있어요. 보통 아파트들은 분리수거 이렇게 뭐 하루 정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시원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일반 쓰레기라든지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는 매일매일 배출이 가능한데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원룸 이런 데서 쓰레기 매일매일 배출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 있다, 아파트가. 근데 모르겠어요. 저희 LH만 이럴 수도 있고요. 뭐 다른 LH는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마다 케바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처음 사시는 분들, 저같이 그런 분들은 솔직히 이게 추운 날씨에 동파가 되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너무 추운 날씨에는 세탁기를 못 돌리게끔 하거든요. 아파트 차원에서. 왜냐면 이게 넘칠 수가 있어가지고 물이 그 배수구가 얼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조금 불편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거할 때 뭐 손상되거나 뭐 없어졌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전부 다 저희 사비로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든 물건을 조심조심하게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특히 장판 같은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장판 같은 경우는 큰 가구를 들이거나 뭐 침대 프레임 같은 거 들이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장판을 들이다가 이게 까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세탁기도 들이다가 이게 긁어가지고 장판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장판을 조금 다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건을 옮기다가 이게 책장을 옮기다가 이제 지금 찍힌 상태거든요. 좀 너무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주 조금 찍혔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를 이제 달라고 하실지는 배상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걱정이 조금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 또 하나의 단점은 대다수 LH 아파트가 조금 역세권이랑 거리가 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조금 역세권이거나 아니면 지하철과 가깝거나 교통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LH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기가 너무 많고
1순위 이제 이렇게 안 되면은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LH 아파트 정도다 이러면 조금 교통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어서 15분 정도 나가면 이제 지하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도라서 저는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단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기는 있어요. 이제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일단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라서 관리비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세대수가 많아서 관리비가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LH 아파트 세대수가 많다 이렇게 하시면 관리비는 조금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저희 LH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설치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게 전부 무료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아파트 와서 인터넷을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다 이러시면은 저희 LH 아파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LH 아파트랑 그다음에 이제 그 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그 무슨 뭐 공짜로 하여튼 사용할 수 있게끔 입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운 좋게도 저거가 입주할 때 딱 그 공고문이 떠가지고 운 좋게 신청을 해서 지금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인터넷 사용은 무료인데 TV 제가 보는 거 있잖아요. IPTV나 이런 거는 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15,000원 정도 내고 TV를 이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TV만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고시원이나 원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이제 베란다가 넓다. 베란다가 넓어서 이제 포차라든지 아니면 미니 정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베란다를 좀 꾸며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부엌이 되게 좀 넓어요. 넓은 편이라서 요리를 할 때 되게 편합니다. 네, 여기저기 막 이렇게 벌려놓고 요리를 좀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LH 행복주택 관련해서 조금 Q&A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경기도 쪽 LH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 서울이 좀 좋기 때문에 사실 교통편도 그렇고 통근하는데 조금 좀 더 편하다 보니까 서울을 좀 더 선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에 LH나 SH에 계속 도전 중에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불행인 건 서류조차 아직 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될 때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넣어보고 다시 넣어보고 또 넣어보고 될 때까지 넣어보면 한 번은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